여러분, 현대경제연구원이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될까 하는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면요, 고물가의 저성장, 저성장의 고물가를 말합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악성 그런 경제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고물가가 되면 아무래도 소비를 줄여요. 소비를 줄입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공급이 그만큼 줄게 되고요. 그러면 기업은 생산 라인을 줄이고 인력을 줄입니다. 인력을 줄이면 여기에서 그만두고 나온 사람들이 소득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가계소득이 줄어요. 가계소득이 줄으면 소비를 또 더 줄입니다. 이렇게 소비가 줄고 기업이 일자리를 줄이고 또 소비가 줄고 가계소득이 줄면서 또 소비가 줄고,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경우는요,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기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 현상 중에 굉장히 좋지 않은 내용이에요. 저물가, 저생산, 이게 디플레이션이거든요. 이것도 힘든 거지만 스태그플레이션도 굉장히 악재 중에 악재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3대 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고물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3대 물가, 수입 물가,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지금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물가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절로 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수입 물가만 하더라도 지난 10월에 마이너스 2.2%까지 떨어졌다가 11월엔 0%, 12월에는 1.8%까지 수입 물가는 올라갔습니다.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우리는 수입을 해서 다시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파는 가공무역을 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V태권님 감사합니다. 슈퍼챗 감사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는 자체가 결국에는 상품값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돼요. 상품값이 올라간다는 이야기. 여기에다가 생산자 물가도 점점 올라가는 추세예요. 지금 올 1월 기준으로 보면 0.9%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1% 가까이 올라가요. 이 생산자 물가가 올라간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 생산자 물가 가격도 올라가겠죠. 지금 올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다가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곡물이라든가 밥상 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면 여러분, 여기에서 유통 단계를 거칠 때마다 또 올라갑니다. 그럼 소비자 물가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생산자 물가가 지난 10월만 하더라도 0.4, 그것도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다가 11월에 0.1, 12월에는 0.8까지 올라가더니 올 1월 달에는 0.9까지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 물가도 덩달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 물가도. 유통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에서 혹은 수입 물가에서 유통 단계를 거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올라가죠. 1.1까지 올라갔습니다. 1.1까지. 물론 1.1까지 올라가는 걸 가지고 무슨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만 남았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계속. 그 이유는 두 가지 차원에서 그대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한 차원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원자재 가격이 폭등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여기다가 곡물 가격까지도 폭등해요. 곡물까지도.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다는 것은 결국 제품 가격이 또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제품 가격이 또 올라간다는 이야기. 이 차원에서 보면 물가가 올라간다는,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서 여러분 소비가 좀 회복되는 모양새예요. 지난 주말에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백화점마다 혹은 대형마트마다 차가 주차를 하려고 그러면 1시간, 2시간씩 걸렸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보복 소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복 소비가. 보복 소비가 일어난다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보복 소비가 높아질 때 공급이 못 따라줄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기업들에서는요, 코로나19가 땅 하고 치면서 사람들을 줄였습니다. 생산량도 줄였어요. 그런데 보복 소비는 늘어난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공급은 공장 돌리는 게 그만큼 빨리 못 따라간다면 결국 또 물가 폭등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에는요, 보복 소비가 오래 갈란지 얼마나 오래 갈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소비의 어떤 수요가 폭증할 수 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공급이 그만큼 못 따라와 주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재 가격의 어떤 폭등으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보복 소비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그런데 말입니다. 공급이 그만큼 못 따라와 준다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저성장의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보면요,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잖아요. 떨어지고 있어요. 저성장이 온다는 겁니다. 저성장. 그만큼 기업이 못 따라와줘. 반면에 수요는 늘고, 수요가 많이 늘면 늘수록 인플레이션, 고물가는 올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실제로도 기대 물가가 2월 달에 벌써 2%까지 올라갔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추이가. 그만큼 물가의 어떤 상승 요인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고물가가 되고 저성장이 된다면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된다, 이렇게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물가 기조는 끝났다. 물가 지표는 앞으로 우상향할 거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 시장에는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위험도가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지금 하는 요소들을 쭉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도 이만큼 올라갔다는 사실 자체가 결국에는 저성장의 물가 폭등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전문가들 중심으로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든 이 밥상 물가 좀 해야 된다.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격 너무 올라가니 그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원자재 가격까지 올라가니까 가공식품 가격이 올라가죠. 가공식품 가격이. 이제는 좀 있으면 석유 가격도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석유 가격도. 그러면 전기수도 가스도 올라갑니다. 때문에 물가에 대한 아주 탄력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 AI도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장난이 아닙니다. 때문에 절대 공급이 부족한 거 있잖아요. 공급 절벽이라고 이야기하는 품목들 이게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시켜야 되고요. 수입을 해서라도 말입니다. 또 매점 매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웃기는 거는요. 지금 정부는요. 서민경제, 바닥경제에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4월 7일 날 선거를 이기겠다는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일요일 날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했겠습니까? 일정에도 없는 걸 했어요. 일정에도 없는 거를. 그리고 사과하고 그 사과한 내용을 공중파에서 10분간이나 생중계하고 웃기는 거죠. 그러니 우리 서민들 또 우리 바닥에 있는 그 많은 계층들 또 바닥의 경제 여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표를 받아서 선거에만 이기면 된다. 이런 생각밖에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답답해요. 창피하기도 하고요. 정부잖아요. 정부면 국민을 쉽게 말하면 끌고 가야 됩니다. 국민의 지도자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낱 유튜브인 제가 나라를 걱정할 정도면 참 경제를 얼마나 못하는지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요즘은 국민이 나라 걱정한다고 이야기할 정도잖아요. 그러니 참 답답하죠. 경제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은요.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현장을 보고 촘촘히 정책을 짜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서민 경제가 좋아지고 바닥 경제가 좋아집니다. 바닥 경제가 좋아질 때 비로소 내수 경제가 좋아지면서 소비가 좋아지고 기업의 공급이 더 늘어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선순환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관심은 없고 오로지 표가 떨어지지 않나 이것만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또 안타깝습니다.